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광명 뉴타운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있었습니다. 4,400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렸는데요. 정부의 일삼대책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시점이 좀 앞당겨지면서 청약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 광명 뉴타운의 입지는 어떤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수장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1순위 청약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단지인가요? 네, 광명시에 있는 광명 뉴타운 광명 1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컨소시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GS건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 포레나,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포스코 더샵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는 재개발 지역이고요. 네, 이름이 길어가지고 네. 모찌였어요. 네. 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참고 자료 지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보다 보면 광명 뉴타운이 되게 큽니다. 네. 무려 3만 세대의 대단지인데 여기 보다 보면 제일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광명 1구역이에요. 그러면 광명 사거리역 기준으로 해서 보다 보면 너무 위쪽에 있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외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이거 발상을 바꿔서 보게 되면 이제 7호선인 광명 사거리역, 즉 광명 뉴타운의 중심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도 바로 앞에 목감천을 건너가면 바로 저쪽이 서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1호선 개봉역 같은 경우는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준서울의 입지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네, 준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다. 네, 경기도기는 하지만 목감천 그리고 안양천만 넘어가면 서울이니까 거의 서울이나 마찬가지라서 뭐 위치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청약 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네, 안타깝게도 1순위 청약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이제 5월 8일자로 1순위 청약이 들어갔다 보니까 오늘은 1순위 청약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경쟁률이 정말 높았었거든요. 네. 타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몇십 대 1도 그냥 나오고 있는 단지들, 뭐 아예 세대수가 얼마 적었었던 거는 몇백 대 1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늘이 2순위 청약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2순위 청약에 넣는 게 과연 유의미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1순위에서 물론 이제 좀 미달되는 타입들,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타입들은 2순위 청약도 노려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광명 1구역 소식을 가져온 거는 네. 광명 1구역에만 집중해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광명 뉴타운 청약 소식들도 기대해 봐라 라는 취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아쉽게도 1순위 청약이 바로 어제였는데 광명 뉴타운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광명 뉴타운을 딱 보게 되면 저희 지도 한번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 광명 뉴타운의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준서울의 입지로서 무려 3만 세대의 대단지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만 세대라는 거에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일 규모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뉴타운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단지마다 이제 못해도 2,000세대, 3,000세대씩 되다 보니까 단지들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구역들이 정말 많은데요. 광명 뉴타운이 이제 16구역까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16구역은 입주를 했고 14, 15도 조만간에 입주, 그리고 나머지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지역들 중에서는 광명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모두 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는 8분응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더군다나 여기 광명 12구역까지 지금 현재 이주 철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사업 속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명 뉴타운 전체적인 완성이 빠르다라는 부분도 정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광명 10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일반 분양이 진행해서 완판이 모두 다 끝났었고요. 네. 지금 1구역은 청약 진행 중인데 경쟁률이 매우 뜨거운 상태. 그럼 앞으로 청약이 나올 지역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광명 그러니까요. 2구역과 4구역, 5구역이 2023년도 중에 청약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광명 1구역 청약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광명 2, 4, 5구역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광명 1구역 청약 소식이 지나가서 사실 1순위가 지나가서 아쉬워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다음 광명 뉴타운의 청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광명 뉴타운이 어떤 지역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경기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 뉴타운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광명 했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통 광명 했었을 때 비싼 지역들은 바로 광명동 옆에 있는 철산동이 비쌉니다. 네. 이 철산 주공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 완료된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정말 높거든요. 하지만 막상 광명동 자체는 느낌이 구시가지에 대한 느낌이 정말 강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직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고 조금 거주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거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려 3만 세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 촌으로 추후 변모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3만 세대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3만 세대가 들어서는 시점이 멀면 예를 들어 5년 뒤, 10년 뒤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길지만 근데 모두 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입주하는 단지들도 있고 이미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모두 다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면 좋을 곳입니다. 네. 그리고 광명 구시가지라고는 했었지만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서울 접근성입니다. 애초에 구로구와 이제 관악구를 놓게 구로구와 금천구를 두고서 사이에 서울이 있죠. 광명시가 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서울, 경기도, 서울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해당 광명시도 서울에 편입시키려고 했었다 보니까 지역 번호를 01을 씁니다. 애초에 그 과천 정부청사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서울 사람들의 편의성, 이제 아무래도 지역 번호가 031로 전화가 오면 불편할 수 있다 보니까 01을 썼던 광명 이제 과천과 다르게 광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서울에 편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01을 썼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서울 접근성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부분을 단면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교통 접근성도 정말 좋습니다. 네. 7호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강남까지 지하철로 한 번에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청약을 진행하고 있었던 광명 1구역 같은 경우는 1호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이제 1호선이 바로 인근에 있었을 때 1호선 같은 경우 정말 주요 업무 지역들을 지나간 노선입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역 번호도 01을 쓴다는 사실이 마치 서울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또 확실히 지도를 봐서도 경기도지만 사실상 서울과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서울과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생활권 같은 경우도 정말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선은 당장 광명시 옆에 있는 이제 광명시 내죠. 광명유통 옆에 있는 이제 철상동 자체도 정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7호선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게 되면 우리 서울의 5대 업무지구로 뜨고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도 이쪽에 있습니다. 일명 네. 가디, 구디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도 각종 편의시설들, 우리가 이제 각종 생활마트라든지 이제 편의시설들이 각종 몰려 있다 보니까 정말 좋고, 그리고 앞서서 교통 편의성 얘기했었을 때도 나왔었던 것처럼 강남까지도 한 번에 가는 것은 물론 여기서도 교육열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목동까지도 이제 학원과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서 1호선을 타게 되면 우리 이제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그리고 서울역이라든지 종로, 종각까지도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는 한 번에 가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차량 이용으로 가게 됐을 때는 금방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생활권들을 갖다가 밀접하게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서울이긴 하지만 경기도 같은 서울이다라는 말도 있는가 반면 이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경기도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기도다라는 말도 있지요. 네, 이 대중교통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주요 업무지구를 봐도 접근성이 좋아 보이는 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을 하고 광명에서 사는 게 참 좋다, 광명이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김재경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외곽의 다른 구보다 오히려 광명의 입지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입지적인 매력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입지적으로 좀 더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일단 서울 접근성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명은 사실상 이제 교통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네. 현재 이미지가 조금 부족하다. 아무래도 우리가 철산동 했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만 광명동 자체로는
아무래도 조금 여기가 주거 지역으로서는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재개발 지역이 그 동네가 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로 지정된 것이고 네. 이제 3만 세대 신축 아파트로 변모되게 되면 지금의 광명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것이다라고 완전 보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경기도 그 주민들만 청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 시민도 할 수 있는지 청약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청약 조건 자체는 일반론적으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 일단은 당연하겠지만 청약 통장은 1년이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준별 예치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보통 통상으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을 맞춰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200만 원만 맞춘다 하더라도 84제곱미터, 즉 33평 이하를 청약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역 거주 요건인데요. 광명시 거주를 2년 이상 했은 사람들이 1순위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서울 거주민이지만 아니면 경기도라 하더라도 광명시 거주자가 아니라도 1순위 청약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해당 사항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광명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카테고리로 묶여가지고 수도권 내 거주자들은 모두 다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네. 다만 우선순위를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우선순위냐? 네.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줍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명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약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먼저 당첨이 되고 네. 그리고 광명 주민들이 먼저 받고서 남은 물량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명 거주자들이 먼저 당첨이 된다라는 사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광명 주민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덜한 타입이라든지 평형 같은 경우는 수도권 주민들 역시도 주목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점이 내가 낮다라고 해가지고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2023년 4월 달부터 청약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첨 비율이 달라졌는데요. 네. 종전 2023년 4월부터 추첨 기준이 달라졌다. 비율이 어떻게 확대가 됐을까요? 네, 종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점 100%로 진행됐었던 것이 네. 현재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84제곱미터 이하는 60% 추첨, 40% 가점으로 이루어지고 84제곱미터 초과 평형 같은 경우는 100% 추첨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내가 거주 지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청약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첨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청약 1순위 조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1년 이상의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하고 해당 지역민으로서 통상 300만 원의 예치금을 넣은 세대줘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추첨 비율도 60%나 된다고 하니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 청약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것 중 하나가 가점 계산 잘못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사실 이미 당첨 권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점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경험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 꼭 주의해서 이제 사전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예행 연습하고서 청약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주의라기보다는 투자에 있어서 조금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주변 시세들 꼼꼼히 체크해 보고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광명은 정말 투자 메리트가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소형 평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59제곱미터, 즉 25평형 이상 타입이 이제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높은데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 투룸의 세대들도 많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가격에 대한 인상도 있을 수 있지만 장이 안 좋을 때 오피스텔과도 경쟁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